밥을 죽을 만큼 굶지 않는다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는 잠을 잘 자는 것이고, 하나는 해 떨어지면 안 먹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침을 먹자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도모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조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형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굶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지방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 살이 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요요 때문에 그때뿐이다.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이런 엄중한 질병이 있는 시기에 다이어트를 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다이어트로 당뇨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질문만으로도 몇 시간은 이야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답을 하자면, 밥을 굶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한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밥을 죽을 만큼 굶지 않는다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한다고 살이 빠진다는 생각은 죽도록 운동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운동해서 살 뺀다는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밥,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파서는 다이어트는 해서는 안 된다. 배고프게 하면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또 나는 지방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 살이 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이거는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이 과도한 탄수화물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찌겠죠? 그러면 이게 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요요 때문에 그때뿐이다. 할 만한 게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대부분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시기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코로나가 치명적인 이유는 대부분 노인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단순화해서 말을 하자면 당뇨나 고혈압이 치명적인 일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은 다이어트가 중요하겠죠? 다이어트를 해야 코로나를 치명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로 당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는 당뇨는 식생활 개선 및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이어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노화를 막고 당뇨와 치매,
암을 예방하고 코로나 등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균형 내지는 면역 회복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원칙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기준은 원시인처럼 먹으면 된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팔레오 다이어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우리 몸속에 멈춰있는 지방대사 채널을 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탄수화물을 절식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상태를 케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되 현대 생활에 맞게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아예 안 하는 것만 또 못합니다.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이고 하나는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독과 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고 나서 평상시 유지를 잘 하려면 중점은 평상시 식사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팔레오 한식, 지중해식, 케톤 시기를 말합니다. 이 토탈 다이어트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리는 다이어트, 죽이는 다이어트 이런 책을 썼는데 그때 이래로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단식의 통합 생리학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단계별로 내용별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중심 다이어트 이런 것 좀 되겠죠. 우선 거두절미 조박사 토탈 다이어트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죠. 가장 큰 것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팔레오 다이어트를 줄이려 하자는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인간의 몸은 진화 상태로 봐서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두드러졌던 점을 지적을 하자면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인간은 아직 곡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제된 곡물과 설탕을 몽땅 먹기 시작한 현대에는 과거 구석기 시대에 없었던 질환들, 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하고 환경 문제들이 겹친 후기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면역교란 질환, 우울증 등 정신신경질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곡물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이고 환경의 변화를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와 지방간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섭취가 적으면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동맥경화와 지방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가? 이 새로 늘어난 질환들을 이렇게 보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씨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들과 면역기능이 교란되어 생기는 아토피나 크론병과 같은 이런 면역교란 질환, 그리고
경쟁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자극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정신질환 등을 돌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이 든 사람과 만성질환자들이 많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말한 비교적 새로운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곧 코로나 장기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의 장기 대책으로 베터 헬스, 더 나은 건강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케톤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몸에서는 케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몸을 유지하는 거죠. 케톤이라는 건 탄수화물 대신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은 탄수화물을 별도로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와 암이 예방되고 당뇨를 일으킨다는 인슐린의 저항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3의 당뇨로 알려진 치매는 50대에 이미 치매 물질 축적이 피크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앞에서 했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인류 진화 단계에서 인류는 처음에는 식유섬유를 중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단백질하고 지방 중심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에너지 대사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 몸속에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대사 채널이 너무나 탄수화물 중심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당뇨, 치매, 이런 만성질환이 걸리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대사 채널을 하나 더 켜둔다면 상당 부분의 만성질환은 케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무김치에 찬물에 꽁보리밥을 말아먹는 아주 고전적인 당뇨 식이요법인데 어때요? 이걸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먹었을 때도 우리 몸에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조박사 토탈 다이어트는 음식 섭취의 판단 기준으로는 원시인을 따라가고 중간에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케톤식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애킨슨 다이어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토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케톤 다이어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전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 제가 이름을 프리 다이어트라고 붙여놨어요. 한 달, 두 달쯤 미리 하고 본격적인 다이어트 시기에 케톤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지방 대사가 켜질 정도로만. 자, 이쯤이면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화를 막고 당뇨와 치매, 암을 예방하고 코로나 등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균형 내지는 면역 회복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를 밝히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살 빼는 다이어트죠. 그것도 살을 빼는 다이어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당뇨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치매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면 아마 그것은 통풍 치료를 위한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또 암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코로나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한 이 모든 이 다이어트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적게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기준은 원시인처럼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였죠?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이고 하나는 해 떨어지면 안 먹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침을 먹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게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해독과 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염증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 몸에는 수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축적이 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염증을 생기게 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독극물은 간을 통해서 담즙으로 모이는 거죠. 이를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저녁에 공복 상태로 지나고 담즙으로 모아서 아침에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기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주로 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간헐적 단식,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렇게도 합니다. 단식이라고 하니까 물만 먹고 며칠씩 굶으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알아듣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구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되죠. 간단히 말하면 해 떨어지면 안 먹는다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해독과 배출도 중요한 일이니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해 떨어지면 안 먹는다 라고 하면 대충 공복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2시간 정도 되겠죠? 이런 간헐적 단식을 12-3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3은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녁 한 끼를 간식 정도로 넘어가면 공복 시간을 16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6-8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금요일 저녁을 해 떨어지기 전에 먹고 토요일 날 저녁을 먹으면 몇 시간 공복이 되죠? 24시간. 이것을 우리가 24시간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금요일 저녁을 먹고 일요일 아침을 먹으면 36시간 단식.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24시간 다이어트를 하면 그리고 주중에는 평상식으로 먹으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대2 다이어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이 어려우면 주중에는 12-3 다이어트를 하고 주말에는 평상식을 한다. 이것도
5일간, 2일간 해서 5대2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굶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지방대사 채널 스위치를 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이전에는 세 끼를 먹는데 식사를 팔레오식을 기준으로 한 두 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앞으로는 프리다이어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인데 처음 일주일을 대용식과 보충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뼈국물을 마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좀 어려우면 유명해진 뭐 있죠? 방탄커피 이거를 곁들여서 하셔도 됩니다. 이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빠른 사람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조금 늦은 사람은 2주일 정도, 아주 드물게 사람에 따라서 3주일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프로 다이어트를 이렇게 한 후에 보식을 하면서 한두 달 포스트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다이어트는 건강한 사람은 막바로 프리 다이어트 때 했던 팔레오 기준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죠?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개인 맞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요령인 것입니다. 자, 평상시 유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점은 평상시 식사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거론했듯이 팔레오 한식으로 지중해식 케톤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팔레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밥하고 결별하는 것이다. 한식은 잘 만들어진 팔레오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사의 대부분이 조리 과정만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 팔레오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꼬막 삶아 먹잖아요. 그냥 삶아서 그냥 밥상에 놓는 식이에요. 그냥 먹어도 되고 기름진 소스, 된장에다 들기름 이렇게 섞어서 찍어 먹는 것입니다. 조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삶고, 데치고, 지지고, 굽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기름진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막바로 이게 케톤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물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물은 어떻게 하죠? 삶거나 데치죠. 여기서 착안할 점, 중요한 점은 밥이랑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물은 짜거나 맵지 않아야 되죠. 그냥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한식은 밥을 빼고는 대부분 자연식이거나 동시에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 좋은데 이 철마다 해먹는 세시 음식이 있어요.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건강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조리를 팔레오 한식으로, 원래가 한식은 팔레오다 이거예요. 팔레오 한식으로 지중해식 케톤식이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팔레오 한식은 김치입니다. 김치에는 마늘, 고추, 젓갈, 십자화과 채소, 배추, 무, 갓 이런 것들이 말합니다. 이게 합쳐놓으면 팔레오 지중해식 이상 건강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돼지고기를 더해서 먹으면
이게 케톤식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밥을 전제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김치찌개는 어때요? 짜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죠. 이건 탈락. 그러면 보쌈김치는 어때요? 아, 이건 될만하죠.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